이번 학기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이제 심화편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 챕터를 조금 더 심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가장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이제 기초 강의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지구촌 빈곤에 의해 제가 이제 들어가며 요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먼저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개발협력. 국제가 있고 개발이 있고 협력이 있거든요. 이 단어부터가 조금 딱딱해서 이게 좀 낯설고 좀 접근이 어렵고 뭔 말이요? 예.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라는 말하고 또 개발이란 말하고 협력이란 말, 요 세 가지가 묶여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국가 간의, 국제는 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사이, 그 다음에 네이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디벨롭먼트, 서로 협력하는, 협력은 원래 서로 하는 거지 혼자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퍼레이션이에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개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필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교실 강의보다 이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서 어, 여러분들이 뇌필기가 좀 필요하면 그 여러분 창을 한글 걸 열어가지고 거기에 약간 메모 같은 거 그렇게 메모창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 다는 거 알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국제다 그러면 내가 단다 그러면 네.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내가 쓰는 거죠. 부연 설명 같은 거. 개발, 디벨롭먼트. 그래서 메모장 있는 것도 여러분에겐 좋을 거고. 근데 나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남긴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모판보다는 요 줌에 있는 주석 기능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국제라는 말, 예,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거가 우리 뻔히 아는 내용인데 좀 펜 굵기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뻔히 아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관계. 이게 이제 독립국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나라끼리의 협력은 국제개발 협력이 아니에요. 맞죠? 지방 간이나 지역 간 협력은 국제개발 협력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그 미국 본토하고 하와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스페인령이 있거든요. 카나리아 제도라고. 여기에서 스페인의 협력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국제개발 협력이 아예 대륙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개발 협력이 아니에요.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건 국제,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들 간의 협력, 그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국제가 의미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들 들어봐서 어떤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자원을 활용하거나 그리고 또 뭐 어떤 개인도 개발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을 또 더 좋게 예, 발달하게 하거나 혹은 더 잘 살게 되는 거 이것도 발달이에요. 디벨롭먼트예요. 산업을 발전시킨다, 발달시킨다 할 때 디벨롭먼트를 써요. 이게 개발이고 그다음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돕는다. 코오프, 서로 오프, 이게 서로 이제 에,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의 이제 용어인데요. 이게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국제개발협력 누가 국가 간에 뭐를 개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이에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불평등의 원인. 이 여기 보면 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
세상이 고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참 억울한 거 많아요. 태어났더니 내가 이렇게 백인이 아니고 나는 뭐 유색 인종이야. 태어났더니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이 불평등, 남자하고 여자가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야 된다고는 믿지만, 백인과 유색인종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인종적인 차별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평등이에요. 근데 불평등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타고나면서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평등에서 우리가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같이 돋아준다. 플랫폼을 같이 맞춘다. 그래서 하필이면 너는 태어났더니 여자고 유색 인종이고 그리고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태어났고 하필이면 그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미 불평등이 시작한 거. 이 불평등을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불평등의 구조 때문에 우리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이게 후천적인 걸 수도 있죠. 나는 교수고요.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이건 이제 후천적인 불평등이에요. 물론 내가 먼저 태어난 것도 있지만 먼저 태어났다고 다 교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된 것에는 내 노력이 있고, 뭐, 그건 후천적인 겁니다. 똑같은 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교수예요. 이런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예요. 근데 이 불평등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차별이 있어서 고르지 못한 상태예요. 차별. 이제 차이고 구별이죠. 그래서 고르지 못해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어떤 사람이 표현하던데 담벼락에서 경기를 보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이미 잘 사는 계층에 태어나서 플랫폼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키가 작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옆에는 똑같은 키인데 아무리 막 까치발을 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태어날 때에 불평등하게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불평등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얘한테 도둠을 더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밑에 타고난 플랫폼이 낮은 애한테 사회적인 어떤 플랫폼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조금 더 돋아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보는 눈높이가 똑같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협력이에요. 불평등의 이유는 이제 뭐 개인의 집단 사이의 권력, 노력, 뭐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또, 어, 협력이 필요한 더 이유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얘기했습니다. 노력으로 인해서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가 낫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럼 이런 불평등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우리 주어진 불평등의 구조를 보면, 어, 공간, 이제 이게 오타네요. 지위입니다. 요런 거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과제 낼 때는 우월적 지위. 도시에 태어났어. 산업지역에 태어났어. 태어났다니 깡촌이야. 아예 애시당초 불평등해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 개발 차원에서 내가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남반구에 있거든요. 개발도상국이. 내가 태어났더니 저기 케냐야. 근데 내가 태어났더니 캐나다야. 이런 게 이제 국제적인 사회에서 어떤 개발 지원이 되는 이런 형태가 아, 불평등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생적인 사회적인 차원, 요거가 이제 인종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성별이라든지 남성이냐 백인이냐 다수민족이냐 상위계층이냐 인구의 어떤, 뭐, 전 세계 인구의 9억인 국가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100만 명의 국가에서 한 명을 태어나는 거하고는 기본적인 파워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를 쓰는 사람이 9억이고, 어떤 사람은 100만 명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제 태생적인 차원입니다.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태어났더니, 예, 내가 딸이에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나이가 작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 부모씨, 이것도 다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어른들은 그냥 바로 반말을 하지만, 특히 우리 문화는 더 그렇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어른들을 예우해야 되고, 숟가락도 먼저 들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런 문화죠. 그다음 관료 조직적인 차원, 어, 이건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 관리자와 노동자, 그리고 또 장교와 병사, 후원하는 사람과 후원을 받는 사람, 후원자와 수혜자, 이제 교도관과 재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그런 불평등에서 더 높은 우월적 지위를 가져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후원자, 신부, 스승, 의사, 심리학자, 어, 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불평등한 구조예요. 왜 수업 시간에 나는 내 말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 말 다 하면서? 안 되지. 왜? 내가 너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불평등해. 네. 우리는 평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학습의 차원. 요거는 이제 좀 사회적 차원보다는 네, 선생님을 여기다가. 그러면 선생님하고 스승을 달리 받네요. 지금 이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평등의 구조는 아주 복합적이면서, 어, 다 차원에서 이미 우월적인 지위와 열의적인 지위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이렇게 불평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불평등이 때때로는 인간 사회 안정과 조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학생이 우리 다 수평적인 관계 합시다. 불평등하지 맙시다. 나는 이제 선생님 말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갈등이 많겠습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불평등 자체가 순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예, 연장자가 젊은 사람을 끌어주고 젊은 사람은 연장자를 존중하고 따르고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순기능된 발견이 되기도 해요. 가정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식을 리드하고 자식이 부모를 잘 순종하고 이런 형태가 순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순기능만 있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게 이제 우열관계나 불평등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개인의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때가 많지요. 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 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태어났더니 IT 국민이더라. 그리고 태어났더니 부유한 가정이더라. 가난한 가정이더라. 이게 이제 음,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또 되물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불평등이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IT 국민으로 태어난 것보다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어떤 불평등 중에서 이제 좀 상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뭐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자기 후속 세대에게,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거 상속이라 그러죠. 상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대학 교육을 받을 가능성, 역량이나 보건 상태, 이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질병도 없는 거. 부유층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포인트들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가 같더라. 근데 빈곤층에서 태어난 자녀는 영양도 상태가 안 좋을 상태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갈 확률도 더 낮고,
샐러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도 부유층 자녀보다 낮고 애지당초 이제 격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유층 자녀들은 부모 재산을 또 물려받기까지 하죠. 빈곤층 자녀는 상속 거부를 해야 됩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빈곤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 공평한 기회의 장을 애시당초 부정하는 구조적인 불평등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불평등을 사회나 국가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그건 태어나면 그거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복불복이지. 그거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건강이 열악한 상태로 내가 유전자로 태어나고 이런 어떤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소사이어티 그리고 네이션 국가가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그 불합리한 어떤 이 불평등한 것이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풍요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오히려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등의 양상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정보가 완전히 다 공개됐잖아요. 누구나 정보를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거. 이전에는 책 한 권 있으면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은 유학 갔다가 오면서 가져온 책 몇 권으로 그냥 우위였어요. 책을 교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 혼자 읽고 그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이 불평등에서 우위의 지위를 교수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책을 제본해서 같이 보더라도 우리는 영어가 짧으니까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마치 이전에 중세시대 때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고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접속할 수 있고 심지어 영어도 번역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더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상태로 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단편적으로 설명을 제가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간의 불평등한 거는 뭐 이미 알고 있잖아요. IT하고 캐나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고 같은 나라 안에서, 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극심하게 확대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데이터들은 이거를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정보 접근성은 더 높아지는데 불평등은 심화될까? 왜 그 이력서 같은 거를 우리가 내면 학력이라든지 뭐 심지어 나이라든지 그 블라인드로 채용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불평등은 심화될까?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들은 훨씬 더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좋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 아니고 여러 팩트를 통해서 나온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이 불평등을 총정리한 책이 있다고 그래요. 불평등 보고서예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걸 잠시 보겠습니다. 21년에 구매력 평가 지수, 이제 그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내가 뭘 살 수 있는가 구매력 평가예요. 음, 전 세계 성인 1인당 평균 소득과 부가 각 23,380달러하고 10만 2,600달러였대요.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연소득이겠죠. 한 23,000이면
평균이 한 2천만 원? 우리 돈으로?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적된 거죠. 그 축적된 것이 10만 2,600달러면 이거 뭐 대충 얼추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뭐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네. 성인 1인당 부. 이거 어때요?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23,000달러가 그래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조금 못 되지만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최저, 뭐죠? 인건비? 최저 노동비? 뭐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나는 작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전 세계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처럼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불평등이라는 게 전 세계 상위 10%가 전체 글로벌 소득의 52%, 1인당 12만 2,100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네요. 1인당 소득이 12만 2,100달러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위 10%, 전 세계 상위 10%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나는 평균은 되네, 전 세계 평균. 근데 전 세계 상위 10%가 요 정도구나. 근데 그게 소득의 전체 52%예요. 10%가 전 세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50%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요. 이거 조금 구조가 불평등하죠. 그런데 하위 50%가 8.5%, 8.5%만큼 1인당 돈이 얼마냐면 연평균 3,920달러. 이거 너무 충격적인 수치 아닙니까? 하위 50%가 벌어들이는 돈이 3,920달러면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50%의 사람들은 어, 몇백만 원을 1년 동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득의 불평등인 겁니다. 그리고 하위 부의 측면에서는 더합니다. 부. 부의 측면에 있어서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76%. 그러니까 상위 10%가 거의 뭐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부를. 하위 50%가 2%를 가지고 있어요. 전 재산이 4,100달러예요. 50%가요. 그래서 부는 소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이터가 22년 데이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나? 이럴 건데, 지금 이 데이터는 국제적인 팩트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맞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불평등이, 이전에는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를 했다. 이제 이게 조사한 시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1820년에서 1980년 기간 동안에는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의 격차가 컸으면 8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 간의 불평등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이런 국가 안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하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제 개도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시설이 또 인프라가 확보되고 이런 게 이제 활발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부가 이동해서 가난한 나라로 조금씩 이동해서 국가 간의 격차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몫한 게 중국 사람이 많고 인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인구 평균을 낼 때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많은데 이들이 경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마치 균형이 이제 조금 더 보완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의 한몫인데 그래도 뭐 전체 데이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과도한 불평등이 뭐가 문제일까? 문제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될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성. 이렇게 너무 가난해서 누구한테 아주 굴욕적이면서 내가 참아야 되는, 왜 돈을 꾸러가면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존엄성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이 불평등한 것들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것들은 사람의 기본 인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뭐 인권 이 불평등에 있어서 부의 불평등이 다가 아닌데 특히나 경제적인 측면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불평등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이 인권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인권 얘기가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유엔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야, 이거 이러다가 지구가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죽겠다. 우리, 아, 연합해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만든 게 유엔이잖아요. 근데 이 유엔이 48년에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을 한 거예요.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 인권선언 되게 오래됐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이런 어떤 인권 조약들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엔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엄청 중요한 가치로 보고 국가들이 연합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 세계 인권선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권에서 출발을 하고 그 불평등이 이 인권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 불평등 또는 심한 불평등을 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 한 사회가 제한된 한 사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영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재능이 많고 출중한 사람인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어떤 밑바닥의 인생을 떠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건 개인의 손실이 아니고 국가, 사회 손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인 자원이죠. 인적인 자원이고 그게 불평등 때문에 그런 어떤 재능을 사회가 아, 손실이죠, 손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겁니다. 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같이 써야 회사에서 물건을 더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물건을 더 많이 찍으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더 많은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매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건을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선순환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 될 수 있단 말이죠. 불평등하면. 그래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 빈곤을 광범하게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근데 불평등이 심화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광범위하게 그래서 일반 대중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일반 이제 그리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판매가 감소가 되고 그럼 판매가 감소되니까 기업이 이제 위축되겠죠. 그래서 고용이 감소가 되고 파산을 하고 파산을 하니까 실업자가 많아져서 다시 구매력이 떨어지고 악순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불평등은 빈곤을 심화시킨다. 네, 요거는 그 이제 빈곤을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건 정리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내가 잘 살고 내가 안녕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저기 이렇게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고 그게 결국은 아 '내가 또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체득했고 인류는 체득했어요. 근데 인제 이런 자유하고 평등 이런 실현이 그 하려면 제일 좋은 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고 그래서 둘 다 기분이 좋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게 인제 내가 행복해지고 타인이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같이 잘 사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불평등하지 않은 상태가 더 좋은 상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결정권과 훨씬 더 소득과 훨씬 더 큰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런 유리한 결정을 하면 대다수의 많은 불평등의 어떤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태로 점점 격차가 더 심화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평등은 막 이렇게 많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인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